지금 명태균 씨로 인해서 국힘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두 번 만난 게 다다. 이게 뭐 한 번은 이준석이고 한 번은 박완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대통령실도 지금 초비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해명했더니 또 다른 게 터지고 또 다른 거 부랴부랴 불 끄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아니 너는 여태까지 뭐만 있으면은 바로 나서가지고 법적 대응하고 그렇게 튀어나오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왜 저래 이러니까 또 그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또 그럼 아까 그 앞에 모순으로 빠지고 이게 막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이준석, 김종인, 박완수, 김영선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니까 그럼 이제 안 알려진 사람들의 존재는 뭐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겠냐? 요런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황이라 보시다시피 뭐 국힘당 전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여기서 그냥 싸그리 물갈이 해야 된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본질은 윤석열, 그 김건희 그쪽으로 가지만 그 옆에 얽혀있던 사람들의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난 데다 방금 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떠올리며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여기 등장인물이 오세훈 그리고 이제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안철수 뭐 얘기도 이렇게 있는데 핵심은 뭐 긴 내용인데 그걸 뭐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생각한 핵심만 전해드리자면 한마디로 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안철수와 단일화 여론조사 어떻게 이겼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장한 인물이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고요. 21년 3월 5일에 김종인 씨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때 미션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국힘 후보가 서울시장 돼야 된다. 둘째, 안철수를 꼭 이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며칠간 국힘 중진한테 시달려도 괜찮겠냐니까 야 괜찮아. 안철수만 잡을 수 있다면 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남기는데요. 첫째, 오세훈과 안철수를 3월 7일 일요일까지 못 만나게 해라. 그 두 번째, 협상팀에 성일종을 추천했고 세 번째, 협상 조건에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를 제시해라. 요 유선전화 20% 항목이 나중에 이제 미끼라는 게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 후보 등록일 3월 19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면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하면 지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달라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 또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오세훈 씨를 저렇게 까고요. 두 번째로는 뭐 성일종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유선전화 20% 미끼 상품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일단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막 대단한 책사의 이미지를 지금 본인이 열심히 만들어가고 그런 브랜딩 구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지금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겁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그 협상 조건인 이슈였던 유선전화 비율이 나중에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9일에 각자 후보 등록하고 난 후에 안철수 측이 주장한 무선 100%로 협상 체결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19일 이전에 단일화를 했으면 결국에 후보와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가 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여론조사의 문구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뭐 누가 경쟁력이 있고 누굴 더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시 오세훈은 잊혀져 있던 사람이고 그 무상급식 하기 싫다면서 질질 짜가지고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잊혀졌던 사람이고 당시 안철수는 그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렇게 그냥 붙게 되면 지는데 문제는 뭐냐? 19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인물 경쟁력이 아니라 정당의 대결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국힘 오세훈과 국민의당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 누가 적합하냐 하면 어떻게 되겠냐? 결과적으로 국힘이 103석, 국민의당 3석.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빨로 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끌어달라. 미끼 상품 얘기하고 여기서 등장한 게 그래서 김종인 씨 얘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요 코멘트가 붙더라고요. 후보 때문에 제일 쉽게 이긴 게 이준석이고 후보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긴 선거가 오세훈이다. 여기서 이준석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첫 번째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김종인 씨는 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최근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아니 뭐 말만 하면 저거 막 항상 부풀려지고 막 과장하고 국힘이 막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측도 안 맞고, 근데 저런 식으로 손수 부탁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죠. 물론 사실과 거짓을 지금 막 섞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그대로 모든 말을 다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 되게 상세하고 왜 저런 식으로 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오세훈은 나한테 와서 4번이나 울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보자마자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본인 입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세훈 측의 대응이 굉장히 시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 김종인, 오세훈도 있고 이제 이준석 씨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뭡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나경원 씨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웃기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글 내용은 길지만 한마디로 나경원 씨가 내가 오세훈하고 서울시장 경선할 때, 이준석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그 경선 붙을 때 이상하던데, 내가 1등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뒤집혀져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거 지금 보니까 이제 명태균 요거 그때도 뭐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명태균이 개입해서 요 장난질 쳤구만, 요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은 명태균한테 피해를 받은 거야. 하지만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어?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 전대 때마다 뭐 음모, 시나리오, 편법 이런 건 나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준석 씨, 명태균 씨에 대해서 꼬박꼬박 눈치를 보면서 찍소리도 못 내는 이준석 씨가 또 만만한 나경원 씨를 붙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이거는 마치 나경원 씨 흔들면서 너 부정선거론자 되는 초기 증세야 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제발 나경원 씨랑 계속 참전을 해서 모든 뉴스가 명태균과 이준석 관계가 아니라 명태균 vs 나경원으로 보도가 되도록 해줘 라는 걸 바라는 것처럼, 또 여기서 이제 나경원 씨도 신나게 간만에 또 뉴스의 주목을 받으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사실 여론조사는 기법과 돈이에요 라면서 24년 1월 이준석 씨의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물론 요 나경원 씨가 이준석 씨에 대한 그 싫어하는 그 분노의 감정은 전적으로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탈탈 털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준석 씨의 그 능력으로 털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둘이 상성이 좀 잘 안 맞고요. 왜냐면 한동훈 씨랑 이준석 씨랑 좀 비슷한 부류잖아요. 깐족깐족대면서 상대 도발한 다음에 거기서 상대 페이스 말리게 하는 게 주 특기거든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좀 아냐면, 저도 이제 게임할 때 심리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게임에서도 똑같은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멘탈이 좀 강하고 그런 심리전이 잘 안 먹히는 사람들한테 잘 안 써먹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나경원 씨도 이준석 씨랑 토론할 때, 한동훈 씨랑 토론할 때 역대급 명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 쉽게 거기서 막 흥분하고 그 흥분하기만 노리는. 근데 참고로 한동훈 씨랑 이준석 씨랑 그런 점에서 비슷한 건 있지만 또 둘은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노리고 저렇게 계속 도발을 하니까 나경원 씨도 저렇게 참전을 해가지고 아이 치우고, 알겠어, 나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그래서 명태균 씨랑 미래 여론조사 관련한 얘기 나눈 적 없어? 홍매화는 왜 심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하람 씨는 땅 파고 이준석 씨는 코 파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개혁신당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밑에서 드디어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사장 남천동에서 헬마 형님이 갖고 이 특종 매일신문 프레스 18 21년 5월 15일 그 문제의 21년 5월 15일 날 너는 뭘 근거로 얘기한 거냐. 드디어 이 얘기를 나경원 씨가 덥석 물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준석 씨가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피부과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좋은 기술 가진 의사가 비싼 기계 쓰면은 서비스 품질 좋잖아. 아니 난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기법 얘기를 한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청담동에 왜 가? 지금 이준석 씨가 왜 굳이 많고 많은 비유 중에 피부과 얘기를 들었냐. 여기 보시다시피 1억 피부과 나경원, 또 호화 피부과 같다. 청담동 여기 떡하니 박혀있는 이게 전형적으로 이준석 씨가 늘 잘 써먹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오니까 누가 봐도 나경원 씨 피부과 얘기로 프레임 전쟁 걸자 이거죠. 나를 건드려? 너 앞으로 나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나경원 피부과 청담동 얘기 다시 나오게 해줄게 내가. 요런 식으로 아주 약삭빠르게 또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나경원 씨가 거짓말 또 했다. 명태균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너 추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씨도 또 지지 않습니다. 이 막대 사수를 위한 이 치열한 혈투.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참고로 이준석 씨 그 페이스북 차단당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준석 씨 막 커뮤니티 같은 데나 기사 막 찾아다니면서 이준석 씨 페이스북 글을 봐야 되는데 이 생생한 페이스북의 그 홈페이지 이 실제 글 올린 거를 보는 게 워낙 그 현장감이 있는데 이준석 씨는 자꾸 쿠션을 넣어서 봐야 돼가지고 참 이게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어쨌든 나경원 씨 페이스북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정정했냐? 당대표 경선 때도 자기가 명태균 본인이 이준석 1위 만들게 했다는 거 나한테 직접 보여줬다니까? 너 그리고 자꾸 얕은 수로 말 돌리지 마. 이게 생방 토론이었으면 내가 흥분해가지고 말려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전장은 SNS 글로 두들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잔뜩 열받아서 얼굴이 빨개졌을지언정 그거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진 않지. 요런 식으로 지금 글로 서로 지면서 또 욕을 다시 끌어옵니다. 이제 나경원 씨도 이준석이란 인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한테 논리적으로 막 팩트를 갖고 나열하고 너가 뭐가 문제였지 이거 아무리 백날 첫날 진짜 10년 동안 설명해도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안 먹혀요. 왜냐? 아까 보셨잖아요. 그럼 내가 피부과 청담동 엮어서 프레임을 한번 해줘? 나 이 하버드 천재 이준석 말만 입만 열면은 언론에서 받아 써줄걸? 요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요 방법을 그래서 민주당에도 저도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의 말로 이준석을 때려야 이준석은 타격이 간다.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와 팩트를 설명한다 해도 저런 잔기술 가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준석 본인의 워딩으로 이준석을 때려야 이준석은 침묵하고 튄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이 정확히 딱 그 사안이라는 겁니다. 나경원 씨도 이제 알고 이걸 또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도 자꾸 모호한 질문하지 말아라. 명확히 얘기해봐. 내가 뭘 그렇게 명태균하고 나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지금 나경원이 하는 건 빽 부정이야. 이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얘기조차도 이준석 본인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세요. 모호한 질문하지 말고 명확히 해라. 지금 이준석 씨도 계속 모호하게 막 빠져나가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난할 때 막 자신감 있게 가족 건드린다고 할 때 본인이야말로 모호하게 막 추상적으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한 제보 내가 받고 있는데 야 이거 김건희보다 더 심각하던데 어마어마하던데 라고 명확하게 떠들어댔던 게 이준석 본인이에요. 근데 이준석 씨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나경원 씨를 비롯해서 모호하게 하지 말고 명확히 얘기해봐. 언제부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맨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하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먹으면서 여기까지 와놓고 본인이 막상 곤란한 상황 되니까 뭐 증거 있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 워딩 한번 쭉 보세요. 언제 그렇게 자기가 남들 비판할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아무튼 나경원 씨한테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나경원 씨도 여기서 또 넘어가지 않죠. 말 돌리기 그만해라. 안 겁니다. 나경원 씨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준석 씨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5월 15일 그 문제의 발언. 너 자꾸 내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야? 5월 15일 날 네가 말한 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지금 뭐 고차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명태균이랑 미리 얘기했냐 안 했냐? 도움 받았냐 안 받았냐? 아니 나경원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흥분해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울먹이고 이러지 말고 그때 이런 식으로 잘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그랬습니다.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막 잔뜩 열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저는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긁이라고 하죠. 잘 긁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경원 씨입니다. 나경원 씨가 그래서 저랑 안진걸 수장님도 고소까지 했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베 폐쇄를 당당하게 반대하던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리던 나경원 씨가 막상 제가 그 안진걸 수장님하고 좀 비판했다고 저희 고소했었는데 참고로 그거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잔뜩 열받아가지고 막 이 명태균 게이트 이거 제대로 짚고 가야 된다. 어디 저 이준석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나를 건드려.
나 보수의 여전사인데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결국에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떠드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특히 요거 보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말 돌리기로 일관. 엄한 사람들까지 명태균 리스트로 끌어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준석 씨를 겨냥해서 잔뜩 열받아 있는 상황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앞서 보셨듯이 결국에 이준석 씨의 바람대로 언론에서 명태균과 이준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경원과 이준석으로 슬쩍 옮겨가서 홍매화 대 피부과, 이게 이준석 씨가 가장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왜냐? 이러다 보면 나경원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이준석 씨 막 펜코 지지자들은 신나가지고 나경원 또 막 물고 뜯으면서 피부과 얘기, 지금 물론 이제 심각한 문제지만 현 시점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디? 홍매화 이거 명태균 씨가 관계냐? 나경원 씨가 저 청담 피부과 다녔던 거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준석 씨는 저런 식으로 언론에서 구도를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사방에 항상 적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스타에서 전략을 짤 때도 사방에다가 전투를 벌이지 말라는 것도 많이 배웁니다. 왜냐? 여기저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면 물론 이제 고수들은 이런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맷집도 되고 이런 공격력도 있으니까 사방에서 이제 막 그 전투를 벌이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 담깁니다. 한마디로 잘못 건드리다가는 이제 판이 커지면 여기서 이제 사방에서 자기가 맞게 됐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긴데, 김재원 씨도 최근에 명태균이 이준석 움직여가지고 대구 중남구 보선에 무공천을 하지 않았냐 뭐 요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준석 씨가 허위 사실이라면서 또 김재원 씨랑 저렇게 또 막 치고받는 상황이고요. 저런 식으로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준다는 그 당당하던 이준석 씨가 어쩜 저렇게 명태균 씨한테 꼬박꼬박 우리 명태균 사장이 명태균 사장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저희만 이상한 겁니까? 이게 무슨 뭐 민주당 색안경을 끼고 봐가지고 이준석 씨 저 모습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 나는 누구와도 싸울 수 있다, 어느 누구와도 토론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던 이준석이 이상하게 명태균 한테만 막 사장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 끝까지 명태균 사장이래요. 그러면서 명태균을 그냥 쫄로 쓰고 버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목,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을 쫄로 쓰고 버리려니 이 사태 발생. 야,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명태균 수호자가 됐습니다. 이 시국에 지금 이 난리가 난 마당에 태균 수호가 웬 말이냐? 이게 어떻게 그 개혁신당의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거냐? 아니 새로운 정치 한다며 양당 문제 삼으면서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가가지고 태균 수호를 앞장선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명태균 씨 모르는 사람이다, 허풍쟁이다, 과장한다, 저거 뭐 이상한 사람이다, 선거 브로커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손절하고 있는데 혼자 당당하게 깃발 들고 나는 태균 수호에 앞장서겠다, 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전화하면 내가 하면 걔가 안 받겠어? 아, 요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내가 이준석을 야단칠 수도 있지. 뭐가 잘못됐어? 이준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떠들지만 나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삽질 그 코 파는 사진 하나 올리니까 바로 이거 숙이는 거 못 봤어? 여태까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준석 씨가 말장난하고 언론이 일부가 거의 좀 부스팅 도와주고 팸코에서 막 난리를 치고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좌표 찍고 거기에 막 우리 준석이 형이 뭐가 문제인데 이거 비판하는 놈들 다 열등감 찌들었네 요런 거 막 달면은 그런가? 좀 오바했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한 대 맞으면 두 대가 아니라 막 10대 100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꼬박꼬박 명태균 사장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입을 했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 남천동에서 아예 이 짤까지 만들었죠. 이거 여러분 무한 배포. 뭐 펜코에서 오든 이준석 씨가 오든 누가 오든 요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제발 답변 좀 해달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1년 5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래 이 이전에는 살이 빠진다가 있었죠. 이제 그 8월 16일에 살이 빠진다에 대해서도 질문을 뭐라고 회피했습니까?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거 민주계열에서 이런 식으로 막 퍼뜨리는 건데 뭐 보는지 알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진영은 다르지만 이 보수 정당을 아주 국밥 먹듯이 말아먹고 있는 저런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특히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뭐냐 저게 도대체. 그래서 이준석, 김건희, 윤석열, 김종인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낱낱이 비판을 하는데 특히 이준석의 저런 도망치는 행태, 얍삽한 술수 요거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저번에 글 남겼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뭐 저나 뭐 남천동이나 뭐 신인규 변호사나 뭐 이쪽에 와가지고 펜코 같은 데서 뭐 열등감이라고 우리 준석이 형이 얼마나 잘하냐고 이런 식으로 막 옹호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나경원 씨도 인용했던 그 5월 15일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 대답을 해라. 특히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말한 겁니다. 아니 프레스 18에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게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 마는지 뭐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막 개혁신당에 민주당 인사들이 얼마나 또 많이 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무시를 하냐. 추한 짓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말을 이준석이 누구한테 들은 거냐. 머니투데이냐 미래한국연구소냐. 뭐가 되던 간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줬든지 간에 그 명태균 씨와의 유착 의혹은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난다. 그냥 오라 하면 야 밥 먹으라 그러면 바로 튀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혼쭐을 내도 이준석은 나한테 뭐라고 못해.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고요. 제대로 묻는 거엔 대답도 못하면서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막 제 채널에도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열등감 느낄 일 없습니다. 아니 뭐 본인들은 뭐 사실 그 마삼중 때도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살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스토리를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택도 없는 헛소리 좀 그만하고요. 애초에 부럽지도 않은 사람한테 부럽다는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뜬금없이 그 전혀 막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부럽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헛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선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라 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글 내용이 쭉 긴데 핵심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명태균 사장님 하면서 여전히 명태균 비판도 못하고 저들의 은밀한 관계가 이제 또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 본질은 김건희 씨와의 관계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상황이고요. 부정선거론으로 몰면 안전하겠다. 이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보여준 패턴인데 저런 패턴은 읽히기 마련이죠. 그런 패턴은 반드시 읽힐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 주변부 사람들도 개혁신당 사람들도 명확하게 입장 내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건희 공천 개입 그리고 관련한 명태균의 문제 여기에 또 얽혀있는 듯한 이준석 씨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입장을 내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 나경원 씨도 얘기했던 사장 남천동의 그 짤로도 만들어진 그 5월 15일 관련한 내용을 제발 납득가게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리고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의 본질을 뭐라고 규정하냐. 아직도 무슨 선의의 조언 타령하면서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치부하고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특히 앞서서 보셨듯이 김종인 씨는 명태균 씨를 허풍쟁이라면서 막 손절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그 사람 막 과장이 너무 많아. 막 앞서서 보셨듯이 그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명태균 씨가 공개한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고 아무튼 명태균 씨를 김종인 씨는 손절하려 하는데 또 여기서 이준석 씨는 명태균이 말이 또 다 맞는 말이라 그래요. 실제로 본인이 MBC 인터뷰에서 이준석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명태균 씨는 대체적으로 사실만 말한다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또 김종인 씨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김종인 씨에 대해서 이제 상중을 올리면서 정치적 아버지가 떠났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이준석 씨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허수아비 유령이랑 그만 싸워라. 이게 제일 살벌한 거죠. 이준석이 무슨 의도를 갖던 간에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할 예정이다. 저도 사실은 꾸준히 지금 몇 년 전에 이준석 씨 비판할 때 그러지 좀 말라고 하던 분들이 좀 있어서 되게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남천동 그리고 이 신인규 변호사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양두구육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굉장히 든든한 분들 많고요. 결국에 이 마삼중이라고 그때 비판을 했던 것도 간단하게 보면은 이해찬 대표님이 7선이고 자기가 마이너스 3선인데 10선 차이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훈수질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한테도 과감하게 도발하는 게 이준석의 매력이지 라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작 저는 0선이죠.
영선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도 좀 떠보고 싶냐? 우리 준석이 형 이름 그 팔아가지고 너도 한번 뭐 좀 떡상해 보려고 그러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쉴드를 치는 이런 눈물겨운 모습. 그 잣대대로면 이준석 씨는 안철수 씨한테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도 되게 웃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약간 조연급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 지금 계속 여기도 막 계속 지금 한동훈 씨를 때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막 선거 브로커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약간 두더지 게임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자꾸 시선을 한동훈 쪽으로 돌리려다가 명태균 씨 얘기를 살짝 하면은 그럼 바로 등장해가지고 뿅망치로 막 때리는 것 같은 고육지책으로 나온 홍 시장님 메시지.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 아니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아니 그만큼 심지어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도 있었잖아요. 이 명태균 씨가 뭐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특히 저들이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정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잊지 말자고 영상을 하나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준석 북한 특사 가자 이러던데. 북한 특사요? 왜 갑자기? 네,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년 8월 3일입니다. 대북 특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당당하게. 싶습니다라고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얘기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반응은? 저는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중적인 삶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짓이 국제적 보편적 규범에 맞지 않는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과거에는 중앙정보 부장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통 그런 걸 했지만은 원래 뭐 당 대표가 가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오구 신박한데? 근데 그때 뭐 그러세요 하더니만 뭐 그러세요는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딴 데 가서는 뭐 그걸 갖고 좀 조소적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네, 본인이 저렇게 당당하게 대북 특사 얘기를 했죠. 대북 특사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또 결국엔 그런 비단 주머니도 결국엔 그때 비단 주머니 때 제가 차단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때 팀킬 주머니라고 했다가, 근데 그 비단 주머니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의 그 아이디어였을까? 그중에 자기의 아이디어도 있겠죠, 당연히. 전부 다 뭐 명태균 씨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상당수가 또 이게 지금 뭐 치맥 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내가 한 거다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의창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창구가 도농 북쪽이네 북쪽.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의창구가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화된 지역과 위에 이제 면단이 지역, 북면, 동읍, 대산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이것도 본인 채널에 올라온 거죠. 여기가 지금 여제조에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희한한 분이야 이분. 고양시에서 원하다가 갑자기 창원에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수전무에 드신 그분 아니신가 이분이? 제 기억에 김영선 의원님이요, 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셨고 승계 대표를 한번 하셨고요. 예. 그리고 비례 일산일 겁니다. 맞아. 오선 의원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2비례 2일산 서구, 그다음 1 창원 의창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 가증스러운 거 보세요, 저거. 육선이네. 육선 도전. 국회의장 해야 되겠네 그러면. 국회의장. 근데 이 비례 경력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2비례. 그러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젊고 네. 법조인, 변호인이라서 그렇죠. 당에서는 되게 희귀 자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례로 2번 배정해 줬는데 이분의 백이 아주 상당합니다. 백? 야. 어떤 백이야? 명품 백이야? 하여튼 백이 대단해가지고 이분은 공천 받을 것 같아. 아니 알면서 공천 받는 거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공천 받을 것 같아. 저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뭐야? 알면서 너무 정확한 정보니까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갈래. 네, 어쨌든 여기는 그냥 내가 막 지를게 그러면 맞는 거니? 하지마. 진짜인 거니? 그리고 그 김영선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번에 본인이 당선되면은 육선이 되고 그럼 사상 초유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시나리오는 저 사실 두 사람은 지금 알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다수당이 거잖아요, 돼야지 가능한 지금. 시나리오인데 윤준일 평론가만 모르는. 의장을 하겠네. 근데 이제 감으로 딱 저렇게 의장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셨습니다. 맞아. 맞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이
분명히 윤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홍보가 됐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윤심이 아니 딴심 아니야 딴심? 아닙니다. 나 입이 간질간질해.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안 돼. 올- 넘어가요. 우리 정두원 의원님의 그 훌륭하신 말씀. 아예 알았어. 그 말도 하지 마. 진실을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해라. 자, 이래서인지 지금 그런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장성철 평론가가 나올 때마다 이준석 씨 얘기 나오면 그렇게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딱 지금 저기서 하듯이. 아, 그 얘기 하지 마. 지금 중요한 게 이준석이 아니잖아. 지금 이준석 얘기하지 마. 저기서 방금 보셨듯이 그 얘기 그만해. 하지 마. 이런 것처럼 항상 그 방송을 또 그 패턴을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항상 그 이런 방송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뭐 그냥 넘어가죠. 뭐 네, 잘못했고요. 뭐 이 얘기를 뭐 더 하면 무슨 의미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결정적인 뭔가가 터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장성철 씨는 이준석 씨를 열심히 방송에 나가갖고 굳이 이준석은 본질이 아니니까 그만 언급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또 얘기가 뭐 불리하다 싶으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말장난을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갔는지를 뻔히 다 기록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해왔냐 그런 생방송 중에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그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자기가 남들한테 할 때 하는 얘기랑 본인한테 적용되는 얘기가 다릅니다. 미러링은 문명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항상 저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그리고 다시 보지만 굉장히 앳된 모습이죠. 원망과 비난이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가 그 이준석 씨 관련한 그 강의, 뭐 토론, 그 책 내용까지도 진짜 다 봐서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본인이 맨날 무슨 비단 주머니 타랑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때 나도 보여주려고 대중은 정서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이런 비호감적인 모습은 기득권 구태들과 싸우다가 벌어진 그런 그 오해와 그런 탄압인 거지 나의 그 비호감 내 문제는 아니다. 이거 윤핵관들한테 내가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서사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리더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그 경향TV의 그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거기에 이제 기추자님하고 헬마우스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준석 씨 롤로 비유하는 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건가를 설명을 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팀플레이 게임에서 전형적으로 트롤러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그걸 갖고 우쭈쭈 잘한다고 해주니까 그게 전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본인이 과거 이준석 본인이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해서는 그 대통령 꿈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를 게임에서는 리포 시스템이라고 추방을 하는 그 영구 계정 폭파하는 게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고 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거든.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떠들면서 그 논점 흐트리지 말고 그래서 5월 15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뭐 나경원 씨가 이준석 상대법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아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페북 차단 제발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못 본 척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